안녕하세요. 단백질 번역 후 수식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양희국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단백질 번역 후 수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단백질 수식 후 번역 과정을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번역 후 수식 작용의 각 세분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생화학 강의에서도 다루었듯이 사람의 유전자 수는 약 25,000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단백질로 번역될 경우 약 10만 개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단백질 번역 후 수식이란 변형을 통해 안정성과 기능이 조절되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단백질의 종류는 약 100만 개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 번역 후 수식은 단백질이 생합성 후에 성숙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서 받는 각종 수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인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인산화는 주로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 아미노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며 이 아미노산들의 곁사슬에는 ATP의 인산에 붙을 수 있는 하이드록실기가 존재합니다. 아미노산의 인산화는 신호 전달과 신진대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응 기작을 살펴보자면 세린의 하이드록실기에 ATP의 인산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 이온과 같은 금속 이온의 도움을 받아 인산화 세린과 ADP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당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당화는 효소에 의해 단백질의 여러 종류의 당이 결합하는 것으로 소포체와 골지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당화 반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먼저 단백질의 폴딩을 일으켜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만들어주고 이를 오래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의 역할 및 단백질을 세포의 정확한 위치로 전달하게 해주는 우편 번호의 역할도 해줍니다.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 등도 당 단백질에 속하는데요. 최근에 발견된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몸의 항체에 모유당이 당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더 심하게 앓는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의 유비퀴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비퀴틴이란 7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유비퀴틴화는 주로 기질의 라이신 잔기의 아미노기가 유비퀴틴 단백질의 마지막 아미노산인 글라이신의 카복실기와 결합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유비퀴틴화로 단백질은 활성이 변화되거나 단백질의 위치 변화 및 유비퀴틴의 표지로 인해 기질 단백질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수모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모는 스몰 유비퀴틴 like 모디파이어의 약자로 유비퀴틴 단백질과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역할이 조금 다른 단백질입니다. 주로 전사 조절 관련 단백질에 결합해 전사를 조절하거나 DNA의 손상 복구에서 분자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모 단백질의 아미노산 반응 기작은 유비퀴틴과 비슷한 단위체인 E1, E2, E3 효소의 캐스케이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백질의 수모화는 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하는 역할도 해 세포 내 신호 조절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이황화 결합은 단백질 내의 다른 시스테인 아미노산의 사이올기가 서로 결합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주로 분비 단백질, 리보솜 단백질, 그리고 막 단백질의 세포 바깥쪽 도메인에서 형성되며 폴리펩타이드 사슬 내부에서 가교를 형성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황화 결합은 체내에 강한 산화제가 있을 시 세포 대신에 먼저 산화되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아세틸화는 히스톤 단백질의 수식에 주로 작용하는 반응입니다. 단백질의 말단 질소에 아세틸기가 부착되는 것이 일반적인 단백질 아세틸화의 반응이며 다른 단백질 수식 과정과 마찬가지로 효소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도 나타나듯이 히스톤 단백질의 경우 아세틸화의 유무에 따라 DNA 전사의 온-오프 역할을 하는 전사 조절 작용 역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수식 후 번역은 인간의 단백질이 기능을 가지고 안정화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최근 들어 여러 질병이 단백질의 수식 후 번역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화를 일으키는 효소는
암세포에서 과발현되어진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인산화는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체내의 인산화 효소 중 하나인 LRRK2의 돌연 변이로 인한 과한 인산화가 파킨슨병의 유발인자인 알파 시뉴클린의 전이 및 축적을 증가시켜 병의 유발 및 진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타겟으로 한 치료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내의 단백질 번역 후 수식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